전남에서 3,3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목포 540명, 여수 515명, 순천 491명, 나주 37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전남에는 광복 이후 교사가 된 독립운동가 33명이 있습니다. 신생 독립국의 교사가 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3.1절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몽골 의사로 알려진 이태준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알려진 박자혜 여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320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목포 540명, 여수 515명, 순천 491명, 나주 37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인력소개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받자마자 엄마는 완전 이제 울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자취도 잤는 것처럼 계속 뭘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옆에는 봄 이런 소리 나고, 지금 연락이라도 되는데 참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끊기면 이제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마리아 씨의 걱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리아 씨를 김신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년 전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28살 마리아 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접한 이후 가족 걱정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잠들고, 또 알람이 계속 오면 그때 깨고 그래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 하면 서로 문자들이 보내주고 그래요. 가족과 친구들이 보내줬다는 현지 영상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선 섬광과 함께 포탄이 떨어지고 불에 탄 건물. 폭발음에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들 모습은 전쟁의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암 환자 아이들의 열악한 피난 상황은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냅니다. 암 대학병원에서 원장이라고 있는데 호흡 기계 같은 거 없으면 아예 못 살아나는 상황인데, 이제 다 지하로 내려가지고 복도에서 애들이 누워 있는데, 근데 거기에 미사일 맞고 그래요. 지하 복도 상황에서 수술도 하고. 수도 키예프에 사는 마리아 씨 가족도 현재 대피소로 피신해 있는 상황. 3, 4일 동안 보통 새벽에 공격 제일 많이 했었어요. 공격 받을 수 있다는 알람이 오면 대피소에 피하고 새벽에 거기서 자고 낮에 나와서 집에 있고 그래요.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마리아 씨. 국제사회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전쟁은 지금 21세기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최대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 장비 같은 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조끼 그런 모르겠어요. 헬멧이라든지 그런 거 최대한, 그리고 이제 이상한 뉴스 안 퍼지고 그런 것들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리아 씨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다 빨리 변화로져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변화롭게 이제 남았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일제의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의 의지를 불태웠던 20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광주 사범학교, 지금의 광주교육대학교 소속 무등독서회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광복 이후 교편을 잡았는데요. 신생 독립국의 교사가 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비밀 결사 조직, 광주 사범학교 무등독서회. 임시정부의 비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사범학교 4학년 재학 시절이었던 1944년 10월, 무등독서회 창립 멤버 조교학은 일본 경찰에 잡혀 구속됩니다. 10개월 동안의 모진 고문이 이어졌지만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교학을 비롯한 무등독서회 학생들은 신생독립국의 교사로 교편을 잡게 됩니다. 교육계는 해방 이후 교육에 뛰어든 독립운동가 33인의 행적을 담은 책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를 출판했습니다. 교육계 인사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교과서는 전부 일본 교과서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전부 다시 바꿔가지고 그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우리말 교육을 시키고, 또 퇴근해가지고는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사랑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민족 교육을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무등독서회 출신 교사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가의 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판결문 같은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무등독서회 회원들은 정식 재판 이전에 출소해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후 당시 무등독서회 회원들을 고문했던 일본 경찰을 찾아냈지만 결국 용서하고 맙니다. 이 양반 집을 찾아갔다고 하대요. 근데 보는 순간 딱 그 양반도 알아보고 그냥 마당에서 딱 무릎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 독립이공 혼자 하나 받자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야 맞는 것인가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용서를 했다고 하대요. 몸과 마음을 다해 독립운동을 펼치고도 빛을 보지 못했던 교사가 된 독립운동가 33인. 신생독립국 교육의 기틀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이들의 노고가 반드시 기억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3.1절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몽골 의사로 알려진 이태준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알려진 박자혜 여사를 만나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몽골에서 인수를 베풀면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태준 선생은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이태준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면서 신민회, 또 비밀 결사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신민회 가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고요. 몽골로 이제 가시는데 의원을 개업을 해서 몽골인들과 몽골의 왕을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몽골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비, 또 무기를 살 수 있는 뭐 자금, 뭐 이런 그 독립운동 자금을 주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 재학 시절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인 청년하구회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몽골로 간 이태준 선생은 몽골에서 의사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태준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은 러시아 백위파 부대의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1년에 그 러시아의 그 백위파, 백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세요. 몽골의 그 어떤 산에서. 그리고 그 백군들은 이태준 선생의 시신을 숨겨서 아직까지도 이태준 선생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더 잘 알려진 박자혜 여사도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박자혜 여사는 간호부 시절 3.1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간호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채호 선생과 결혼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간의 연락이나 미립국하여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를 도왔습니다.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옥바라지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사셨고, 의열단원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또 동양척 주식회사 나석주 의사가 던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박자혜 여사가 폭탄도 옮겨주고 길잡이도 해주고 이런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 이제 어렵게 살았지요. 올해로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 하강식을 알리는 애국가가 퍼지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영화의 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태극기를 달고 내리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 1989년 이후 이 모습은 사라졌는데요. 요즘 우리는 태극기를 얼마나 달까요? 한 조사 결과 국기를 다는 날마다 매번 태극기를 다는 성인 남녀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건데요. 되도록 달려고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지만 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103년 전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 그날을 기리며 이번 3.1절에는 태극기를 꼭 달아보는 게 어떨까요?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 간격을 붙여서 높이 달아야 하고요.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있도록 달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해남에서 양식장을 관리하던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5시 15분쯤 해남군 송지면 동현항 인근 바다에서 3.56톤급 양식장 관리선의 선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1명은 민간 어선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지며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타 지역 어선이나 포획 금지 어종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비허가 어구 사용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불법 어업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어업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국외 출국이나 입원,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만 지났어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 기저질환의 상태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접종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한 사람이나 종사자 등도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